사자와 토끼. 판차탄트라의 용기와 지혜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인도편입니다. 옛날 옛적 인도의 드넓은 숲속에 핑갈라카라는 이름의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핑갈라카는 숲에서 가장 크고 강한 사자였어요. 그의 포효 소리는 숲 전체를 울렸고 그의 갈기는 황금빛으로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하지만 핑갈라카는 힘이 센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사냥을 했어요. 단지 자신이 숲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로 동물들을 해쳤습니다. 매일 아침 핑갈라카는 숲을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모든 동물을 공격했어요. 사슴도, 토끼도, 여우도, 멧돼지도. 아무도 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모든 동물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숲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새들의 노래소리도, 동물들의 뛰노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모든 생명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의 모든 동물들이 큰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사슴, 토끼, 여우, 원숭이, 곰, 늑대.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앉았어요. 늙은 코끼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핑갈라카 사자의 폭정이 계속된다면 곧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사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는 제 가족 중 셋이 그에게 당했어요. 그는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단지 재미로 사냥했어요.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어요. 여우가 덧붙였습니다. 이 숲은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다른 숲으로 가면 거기도 위험할 거예요. 동물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현명한 늙은 토끼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늙은 토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핑갈라카와 협상을 하는 건 어떨까요? 협상이라고요? 원숭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 잔인한 사자와요? 들어보세요. 늙은 토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그에게 간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숲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나머지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슬픈 제안이었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결국 그들은 동의했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핑갈라카를 찾아갔습니다. 사자의 굴 앞에서 동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을 했어요. 위대하신 왕이시여, 늙은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정오에 한 마리의 동물이 스스로 당신께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편안히 굴에 계시면서도 매일 신선한 먹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핑갈라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매일 사냥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어요. 먹이가 스스로 온다니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좋다. 사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단 하루라도 정오까지 먹이가 오지 않으면 나는 숲의 모든 동물을 죽일 것이다. 동물들은 두려움에 떨며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제비뽑기를 통해 한 마리의 동물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동물은 슬픈 작별을 고하고 정오의 사자의 굴로 향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슬프지만 적어도 숲은 예전보다 조용했고 무차별적인 공포는 사라졌어요. 동물들은 아침에 물을 마시러 갈 수 있었고 새들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뽑기에서 어린 토끼가 뽑혔습니다. 작고 귀여운 토끼였어요. 그의 이름은 람바카였습니다. 람바카의 어머니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늙은 토끼가 어린 토끼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람바카야, 네가 가야 한다니 정말 슬프구나.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란다. 그런데 놀랍게도 람바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람바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 제가 그 사자를 물리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뭐라고? 늙은 토끼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가 그 거대한 사자를? 네. 람바카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이 필요해요. 정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야 해요. 늙은 토끼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사자가 화를 낼 거야. 위험해. 제 계획을 믿어주세요, 할아버지. 람바카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늙은 토끼는 어린 토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서 지혜와 용기가 보였어요. 결국 늙은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람바카. 조심하렴. 람바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자의 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길에서 꽃을 구경하고 나비를 쫓아다니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해는 정오를 한참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의 굴에서는 핑갈라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 동물들이 감히 나를 속였어. 약속을 어겼어. 그는 굴 밖으로 뛰쳐나와 포효했습니다. 당장 숲으로 가서 모든 동물을 찾아내 죽여버리겠어. 바로 그때 람바카가 천천히 침착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거기 있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예요, 위대하신 왕이시여. 람바카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오늘의 먹이로 온 토끼입니다. 뭐, 고작 토끼 한 마리? 사자가 더욱 화를 냈어요. 게다가 이렇게 늦다니. 넌 죽었어. 그리고 너 뒤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죽을 거야. 용서해주세요, 위대하신 왕이시여. 람바카가 떨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6마리가 함께 출발했어요. 오늘은 왕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토끼 6마리를 보낸 거예요. 6마리? 사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람바카는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는 길에 다른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가 우리를 가로막더니 나머지 5마리를 모두 빼앗아 갔어요. 저는 간신히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라고? 핑갈라카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 숲에 다른 사자가 있다고? 감히 내 먹이를 빼앗아? 그 사자가 어디 있느냐? 저기 우물 근처에 살고 있어요. 람바카가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자는 자신이 이 숲의 진짜 왕이라고 말했어요. 당신보다 더 강하고 용감하다고 자랑했어요. 뭐라고? 핑갈라카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당장 나를 그 사자에게 데려가라. 내가 누가 진짜 왕인지 보여주겠어. 람바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두려운 척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왕이시여. 그 사자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닥쳐. 나를 당장 그곳으로 안내해. 사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람바카는 사자를 오래된 우물로 안내했습니다. 그 우물은 깊고 어두웠으며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물 벽은 매끄러운 돌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저기에요. 람바카가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자는 저 우물 속에 살아요. 그의 굴은 저 아래 있어요. 핑갈라카는 조심스럽게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물속에 또 다른 사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갈기도 있고 이빨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핑갈라카가 으르렁거리자 그 사자도 으르렁거렸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비겁한 놈. 핑갈라카가 포효했습니다. 물속의 사자도 입을 크게 벌려 포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내 먹이를 훔쳐. 핑갈라카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물속의 사자도 똑같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핑갈라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과 싸우기 위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라라! 람바카가 외쳤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핑갈라카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어요. 그는 허우적거리며 우물벽을 기어오르려고 했지만 매끄러운 돌벽은 발톱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나를 끌어올려줘. 사자가 물속에서 소리쳤어요. 람바카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셨던 왕이시여, 당신이 본 것은 당신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른 사자는 물에 비친 당신의 반영이었습니다. 당신의 교만과 분노가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어요. 뭐라고? 핑갈라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힘으로 숲을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패배한 거예요. 람바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은 지혜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핑갈라카는 계속 허우적거렸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우물은 너무 깊었고 그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람바카는 작은 발걸음으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숲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이미 저물기 시작했는데 람바카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람바카가 벌써 잡아먹혔을 거야. 사슴이 슬프게 말했어요. 아니면 사자가 화가 나서 우리를 모두 죽이러 올지도 몰라. 여우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숲의 입구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람바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어요. 람바카. 동물들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자는? 람바카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이야? 늙은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람바카가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조심스럽게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핑갈라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군은 사라진 것입니다. 동물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숲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불렀고 사슴들이 뛰어다녔으며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춤을 추었어요. 람바카, 우리의 영웅. 동물들이 외쳤습니다. 작은 토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늙은 토끼가 람바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단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그날부터 숲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동물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뛰놀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람바카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어요. 작은 토끼가 어떻게 지혜와 용기로 거대한 사자를 물리쳤는지 말이에요.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 우물을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바로 교만이 무너진 곳이야. 그리고 지혜가 승리한 곳이지.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크기와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람바카는 숲에서 가장 작은 동물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혜는 힘보다 강합니다. 둘째, 교만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핑갈라카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고 그 교만이 그를 속이기 쉽게 만들었어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노는 판단력을 흐립니다.
사자는 화가 나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용기는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람바카는 작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 용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때로는 힘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사자와 싸웠다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똑똑한 계획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며 약자도 지혜로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똑똑하게 생각해 보세요.